제가 온라인 셀링을 2달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그런데 안녕하세요. 온라인 세상의 나무 심기 나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국내 위탁과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쪽 분야가 생소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인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업자를 내고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상품 소싱을 해서 판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진행 과정에서 한숨만 나오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몇 분 만에 이야기를 했으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그동안 해오면서 느낀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론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차차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셀링을 2달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쉬운 건 없다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온라인 사업은 무자본 창업이다. 월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들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잘된 케이스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잘 되니까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고 이렇게 정보도 공유해 주셔서 저야 감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처럼 전진과 스탑을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국내 위탁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10,000원 이하의 제품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0,000원 이하면 마진이 엄청 작겠죠. 그런데 문제는 CS가 팔린 상품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도매처에서 상품을 잘못 보내기도 하고 고객이 반품을 요청했는데 또 다시 반품을 취소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꼬여버리는 바람에 제가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2달간 대충 350개 정도의 상품을 팔았는데 CS를 10개 좀 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CS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주문건에 대한 문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판 물건 중에 5,000원 미만의 제품도 많았는데 물론 배송비 포함입니다. CS를 하다 보니 밤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왜 물건을 이렇게 비싸게 파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본인이 수량을 오해해서 잘못 주문해 놓고 기분이 나쁘다며 저에게 이제 글을 남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멘탈이 제가 사실 국내 위탁은 마진을 크게 남기려는 목적보다는 상품 개수 팔리는 개수를 늘려보고자 했던 게 목적이라 사실 마진이 몇백 원 남을 때도 있고 심지어 역마진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CS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몇만 원짜리가 좀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팔았을 때는 오히려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그렇게 고가의 제품은 많이 없어서 빈도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객단가가 높은 상품은 도매체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고 또 상품의 질도 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국내 위탁 판매는 마진을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쪽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연습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습 목적으로 시작한 국내 위탁 판매였는데
이 국내 위탁 상품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초반에 마진을 적게 넣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쿠팡에서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드문드문인데 대부분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니 국내 위탁 판매도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쿠팡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도매매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마진을 조금 붙여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수동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수동도 몇 개 나름 상세 페이지, 썸네일, 상품명을 좀 나름 수정해서 올려봤거든요. 당연히 키워드도 고민하면서 넣었고요. 그랬더니 팔리더라고요. 총 상품을 통틀어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동으로 올린 제품을 알아서 주문을 해주시는지 신기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올린 건 제가 마진을 30% 이상씩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또 팔리면 효자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가격 경쟁력만이 다가 아니다. 국내 위탁 판매도 제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잘 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위탁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느립니다. 첫 주문도 상품을 올리고 3주가 지나서야 들어왔고, 업로드한 상품의 수는 훨씬 많은데 주문이 들어오는 수도 더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소싱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잘 팔리게 하는 스킬도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기간이 길어서 정산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카드값은 쌓여가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이 재밌는 건 적게 팔리긴 하는데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으로 그동안 팔았던 수익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몇 개만 팔아도 그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현타가 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부품류 같은 거를 여러 개 사시는 분이 계셔서 배송비 세이브가 돼서 마진이 엄청 올라가는 걸 보고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내 위탁에서 몇천 원짜리를 많이 판다고 했죠? 그런데 그 몇천 원짜리에도 배송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 구매자가 2개 이상을 주문을 하면 제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구매 대행에 적용이 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품 자체 단가가 더 높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제품이 팔렸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팔린 상품을 검색해 보니 국내 판매처에서는 많이 없는 제품이나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상품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대량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군을 대량으로 올려서 동일 상품에도 다른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비싼 게 오히려 팔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구매자는 본인이 생각한 가격 범위 안에서 이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구매하는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 위탁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상품 노출이 잘 돼서 가격 비교도 쉽고 또 구매 전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소싱을 할 때 국내에서는 찾기 어렵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아직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소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제품이 아직은 뭔지 몰라서 있는 대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또 이 부분이 국내 위탁과는 또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떤 제품이 잘 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국내 온라인 마켓 시장이 170조라고 하던데, 웬만한 상품을 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게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위탁과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면서 오롯이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직 저도 물어볼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혹시나 이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건 오히려 초보 때가 시간이 많아서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